자시딜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베트와 달라일라마 티베트 중앙정부에 대한 주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길티 사원 출신 게시 라춘 겐둔이 심각한 건강 악화로 감옥에서 석방된 소식이 있습니다. 대통령 벤파 제링은 미국 공식 방문을 마무리했습니다. 유럽연합이 티베트에 악화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티베트 의회의 전략회의 및 의전 교육을 종료했습니다. 티베트 의회 옹호 활동이 뉴델리에서 종료했습니다. 티베트를 위한 인도 의회 그룹이 12개 항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일본 의회 티베트 지원 그룹이 새 의장과 사무총장을 임명했습니다. 딘리 추키 대표가 스위스 의회 티베트 그룹과 비공식 회동을 가졌습니다. 티베트 의회 대표단이 네팔 공식 방문을 마무리했습니다. 게시 라총 겐둔이 11월 16일 3년 판의 징역을 마치고 석방되었으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입니다. 그의 85세 어머니는 올해 6월 10일 적절한 의료 지원을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라총 겐둔은 2021년 4월 1일 나바 현 길티 사원에서 체포되었으며 달라일라마와 길티 림포체에 공양금을 보냈다는 혐의로 2022년 총반 유죄를 판결받았습니다. 1998년에도 그는 애국주의 교육 캠핑에 항의하다가 구금된 바 있습니다. 그의 가족은 지속적인 박해를 받았으며 2022년에는 그의 삼촌 다푼이 분신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2024년 12월 12일 벤파 제링 대통령은 리처드 R. 베를마 미국 국무부 관리 자원부차관 만나 달라일라마의 건강을 포함한 티베트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또한 우즈라제야 티베트 문제 특별 조정관도 중요한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후 대통령은 몰람 때 티베트어 사전 고대 지혜를 위한 현대 기술이라는 기념적인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행사에서 게시 롭상 몰람이 223권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 규모의 사전을 미국 의회 도서관에 기증하여 티베트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는 데 인공지능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날 늦게는 상원 외교위원회 직원들과 만나 인권과 티베트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12월 13일 대통령은 미국 국제개발처 아시아국의 마이클 수퍼와 안젤릭 큐르를 만나 티베트 교육, 건강, 성평등, 문화 보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를 끝으로 그는 워싱턴 DC를 방문 마치고 필라델피아로 향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대통령은 티베트 협회 회장인 제링 줄메와 지역 공동체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티베트 주일 학교에서 학생들이 환영했고 대통령은 티베트 역사를 주제로 발표하며 추천 도서를 소개했습니다. 12월 14일 그는 뉴욕으로 이동하여 미국 순방을 이어갔습니다. 뉴욕에서 대통령은 티베트 협회와 만나 뉴욕의 대규모 티베트 디아스포라를 고려해 정확한 가구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날 뉴욕시 시장실에 매뉴얼 카스트로 뉴욕주 감사관 토머스 다나블러 샤모잉 교수 등 저명 인사들과 함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은 이후 젊은이들과의 세션에서 티베트의 역사, 지정학적 문제, 로비 활동을 논의했으며 티베트 협회가 주최한 기금 마련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12월 16일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인터뷰 후 대통령은 콜로라도로 이동하여 티베트 커뮤니티 홀에서 새로운 도서 코너를 개관했습니다. 그는 지역 공동체와의 질의응답 세션에서 티베트의 현재 상황과 중앙 티베트 행정부의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12월 17일 뉴멕시코주 산파페로 떠났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중국 주재 유럽연합 대표단은 세계 인권의 날을 기념하며 인권에 대한 글로벌 약속을 재확인하고 특히 티베트에서의 인권 침해와 시민, 문화, 정치적 자유의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티베트에서의 언론, 이동, 종교 수행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을 강조하며 라마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반대 의견과 여행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티베트 아이들을 가족과 분리시키는 의무 귀숙 학교 정책에 문화와 언어의 소멸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하며 직미 결탄 민족 직업 학교와 같은 티베트어 학교의 폐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차텔 림포체, 안냐 상조, 고 시랍야초, 골록 발덴, 셈키 돌마, 다시 돌지 등 6명의 티베트 정치범 석방과 이미 구금 및 고문과 같은 관행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국제적 관여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2024년 6월에 진행된 제39차 유럽연합 중국 인권 대화 중 티베트 방문을 언급했습니다. 2024년 세계 인권의 날을 기념하며 유럽연합은 중국의 티베트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들의 문화 및 종교적 정체성을 보호하며 글로벌 인권 메커니즘과 간설적인 협력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4년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티베트 망명의회는 뉴델리에서 3일간의 전략회의와 의전 교육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켐포 순남 템플 의장, 돌마 제링 대캉 부의장, 그리고 제17대 티베트 의회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조명한 연사로는 인도 티베트 의회 포럼 공통의장인 다피르 가오 의원, 졸랄다 대학 총장, 수나시생 교수, 유엔 특사, 딜링시나 대사, 그리고 티베트 분쟁 해결 센터 부소장 소남 대신이 포함되었습니다. 다피르 가오 의원은 티베트와 달라이라마의 세계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이 달라이라마의 환식 문제와 티베트의 문화적 학살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외교 기술 향상, 국제 아웃리치, 그리고 인도의 외교 정책 내에서 티베트 문제를 증진시키는 방법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되었습니다. 국제 의존, 예술, 그리고 AI를 통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마클 베르톨과 마리즈 레트노 같은 의존 전문가들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회의의 마지막 날에는 돌마체링 대캉 부의장과 국제민주주의 연구소 대표 림라 물루콜라가 배회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국 국제개발처와 국제민주주의연구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습니다. 2024년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티베트 망명의회는 인도 겨울국회 회기를 마쳐 뉴델리에서 3일간의 로비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켐포 순남 템플 의장과 돌마 제링 대캉 부의장이 이끄는 29명의 대표단은 1명의 연방장관, 2명의 국무장관, 그리고 다양한 정당과 주 출신의 79명의 국회의원들 만나 티베트 문제에 대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로비 활동에서는 중국 통치 하에서 티베트인들이 직면한 도전 과제와 함께
주권 역사를 가진 점령 국가로서 티베트를 인정할 것을, 그리고 중도 노선을 바탕으로 한 중국과 티베트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티베트의 환경 착취에 대한 국제적 대응, 독립적인 인권 모니터링, 그리고 11대 반칠라마를 포함한 티베트의 정치범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대표단은 6개의 위원회로 조직되어 활동하며 달라이라마 송하와 티베트 난민을 수용한 인도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에게 인도 티베트 의원 포럼에 참여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번 러비 활동은 인도 티베트 조정 사무소의 협력으로 진행되었으며 중국의 독재주의와 허위 정보 캠핑에 맞서는 것이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24년 12월 17일 티베트 관련 주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티베트 망명의회와 인도 티베트 초당적 의원 포럼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다양한 정당과 양원 출신의 인도 국회의원 25명 이상이 참석했습니다. 회의는 디파르 가오 포럼 공통의장이 환영사로 시작되었으며 이어서 돌마치링 대캉 부의장과 캠프 수남 템플 의장이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수지트 쿠마르 전 포럼 의장과 바르루미 아호부다 현 의장이 발언을 통해 논의를 기여했습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티베트의 식민지 기숙 학교 정책, 중국의 한족화 정책, 그리고 티베트 정체성 단합 등 중국의 강압적인 정책이 이루어졌습니다. 다피르 가오 의원은 인도가 달라이라마 제도를 공식 인정하고 그에게 바트라라트나상을 수상하며 관생 문제를 충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한 의원들은 인도와 티베트의 역사적 관계를 재확인하고 티베트 내 중국의 행동을 규탄했으며 실질 동제선으로 상징되는 인도 티베트 국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포럼은 티베트 문제와 관련 12개 항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도 정치권에 대한 포럼의 외원 확대, 달라이라마 90세 생일 기념 행사 계획, 티베트의 공식 인정, 그리고 인권 모니터링, 중국의 정책에 대한 결단 있는 행동 촉구를 포함되어 있습니다. 12월 19일 일본 최대 규모의 의원 그룹인 일본 티베트 지원 그룹은 상원 의사당 건물에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야마타니 메로코를 신임 의장으로, 야마타 히로시를 사무총장으로 만장일치로 임명했습니다. 야마타니 에리코 이 의원은 티베트 문제를 이웃 국가의 인권 상황에 깊은 관심을 가진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2011년 다람살라를 방문해 달라이라마와 면담한 바 있습니다. 그녀는 2016년 티베트 지지 의원 그룹 창립 이후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의장과 사무총장은 위원회 구성원들에게 인사를 전하며 티베트인들과 모든 정당 의원들과 협력해 티베트인들에게 정의와 자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일본 티베트 사무소 대표 아리아 제왕결보 박사 대표는 그동안 강력한 지지를 보내준 시모무라 하쿠본 전 의장과 아시카와 아카미사 전 사무총장에게 감사를 표했으며 새롭게 임명된 의장을 환영했습니다. 12월 2일부터 19일 사이에 진행되는 스위스 의회 겨울회기 동안 스위스 티베트 지지 의원 그룹은 12월 11일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니콜라스 팔토 의원이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바티엔 몰라나, 마야 크라프, 시벨 아슬란, 라파엘 마힘, 소피 미쇼 지공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는 또한 델리 주키 제네바 티베트 사무소 대표 분속 접켈 유엔 옹호 담당관, 그리고 스위스 티베트
우호협회 전 회장인 토마스 부얼리가 함께했습니다. 논의된 주요 의제에는 2025년 세계 티베트 의회 대회, 달라이라마의 90세 생일 기념 행사, 11대 반칠라마 실종 30주년, 그리고 2025년 스위스 의회의 다람살라 방문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2025년 스위스 의회의 봄 회기 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제17대 티베트 망명의회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루픈 둡텐캐소 의원과 라가리 남겔둘갈 의원은 2024년 11월 30일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 네팔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방문 기간 동안 두 의원은 카트만두, 보트, 조파티, 박싱, 주알라킬 삼투블링, 몬필레 티베트 공통체를 만나 교류했습니다. 또한 제프리 로픈 둘쿠nga왕 주듭 대표 및 각 지역의 티베트 정착촌 관리들과 면담했으며 지역의 저명 인사들과 비공개 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의원들은 티베트 정착촌 산하 학교와 사무소를 점검하고 지역 라마들에게 동의를 표하기 위해 사찰도 방문했습니다. 이 방문은 12월 13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